나는 그 아이의 엄마였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손이 나를 여자로 만들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내 사위였고 나는 그의 장모였다. 이런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한 상처였다. 하지만 사람은 고요한 밤에 가장 위험해진다. 별표. 어머니. 그가 내 이름 대신 부른 마지막 단어였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단어는 우리 사이에 오가지 않았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다. 내 딸,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그가 직접 보고 돌아온 날이었다. 어머니. 그 사람과 웃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그 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36살. 한 남자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나는 처음 보았다. 별표. 안으로 들어와.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들어.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괜찮아. 여긴 내 집이야. 당분간은 그냥 여기서 지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수건을 건넸고 그의 어깨에 조심스레 올렸다. 그의 몸이 떨렸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완전히 무너진 인간이 느끼는 빈 껍데기 같은 떨림이었다. 별표.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나도 그날 잠들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조용히 눈을 떴기 때문이다. 별표. 다음 날 아침. 그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아침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좀 짰을지도 몰라요. 오랜만이라. 너 요리도 하니? 원래는 그녀, 그러니까 수진이 그 아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럼 이제 나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별표. 며칠이 지났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딸 수지는 연락도 없었고 그는 매일 책을 읽거나 정원을 정리하거나 혹은 조용히 나를 도왔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그런 적 없으셨어요? 어떤 적?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보다도 자신이 더 밉게 느껴지는 순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었다. 죄송해요. 이상한 말이었죠? 아니야. 나는 내 말 이해해. 별표.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가 내 방 앞에 서 있는 걸 봤다. 무슨 일이야? 잠이 안 와서요. 죄송해요. 그냥 차 한 잔 더 마시고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나란히 앉은 거실은 비 오는 소리만이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어머니, 정말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집이 너무 따뜻해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별표. 나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가 내 손등을 바라봤다. 말 없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얹어졌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은 지친 짐승처럼 떨리고 있었다. 별표 별표. 괜찮아. 여기선 누구도 널 비난하지 않아.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그녀를 잊는 데엔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어머니 손이 따뜻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별표 별표.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되돌려주지 못했다. 그저 그 손을 더 세게 감싸 안았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래 멈춰 서 있었다. 내 얼굴, 내 목선, 내 손. 주름은 깊고 눈가엔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았지만 어젯밤 그 손길 아래에서 나는 여자였다. 별표 별표. 아침 드실래요? 그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늘 그렇듯 공손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어디엔가 조심스러웠다. 그래, 고맙다. 내가 식탁에 앉자 그는 조심스럽게 국을 떠주며 말했다. 오늘은 된장 말고 미역국이에요. 어머니, 생신 다가오잖아요. 그 말에 나는 놀랐다. 그 누구도 잊고 있었던 내 생일을 이혼한 사위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상했다. 그래. 언제 알았니? 작년에 수진이랑 같이 케이크 샀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다. 딸의 이름이 이 대화에 끼어들면 무언가 깨끗하지 못한 느낌이 뒤따랐다. 별표 별표. 식사를 마치고 그는 현관 앞에서 나를 불렀다. 같이 장 보러 가요. 오늘은 제가 드라이브도 시켜드릴게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손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데려가겠다는 결심처럼 느껴져 따라 나섰다. 별표 별표. 차 안은 조용했다. 창밖엔 늦겨울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운전대 잡은 손이 단단하고 조용히 긴장한 듯한 옆얼굴. 그 모습이 남자였다. 딸의 남편이 아니라 나를 향해 열리고 있는 한 남자. 별표 별표. 요즘은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숨이 트일 때가 있어요. 그가 말했다. 사람은 그런 걸 몰랐어요. 사랑이 꼭 격렬해야 하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조용히 누군가가 차를 데워주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요. 별표 별표. 나는 창밖을 보며 그 말이 단순한 감사인지 혹은 다른 의미를 담은 고백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말이 내 마음에 잔잔히 물결을 만들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별표 별표.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낯익은 신발이 보였다. 엄마. 수진이었다. 딸이 돌아온 것이다. 몇 주 만에 연락도 없이, 예고도 없이. 무슨 일이야? 엄마 집인데 뭐가 어때서? 그녀는 가방을 툭 내려놓고 방 안을 휙 둘러봤다. 그 사람 여기 있었지? 그래. 임시로 지내고 있었어. 임시? 하하, 엄마도 참.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상처를 줬든 간에 엄마가 받아줄 자격은 없어.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설마 엄마, 감정 생긴 거야?
별표 별표. 그 말에 나는 단숨에 숨조차 삼킬 수 없었다. 별표 별표. 그냥 같이 지낸 것뿐이야. 그 아이가 무너져 있어서 누군가는 곁에 있어줘야 했고, 엄마가? 왜 하필 엄마야? 수진의 목소리는 흥분에 떨렸고, 그 떨림이 나를 벽으로 몰아세웠다. 별표 별표. 나도 여자야, 수진아. 그게 잘못된 말이니?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별표 별표. 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았어. 그럼 엄마도 그 사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잘 알겠네. 그걸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나갔다. 별표 별표. 남겨진 집안은 조용했다. 텅 빈 바람만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다. 다 들었어요. 수진이 한 말. 괜찮아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감정은 진짜예요. 별표 별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러면 이 감정이 진짜라면 이제부터가 더 아플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아파도 돼요. 어머니와 함께라면. 별표 별표.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안지 않았다. 그저 가까이 앉아 서로의 체온만으로 위로받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수진이 떠난 다음 날 아침 거실에 앉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말 없는 아침을 함께 삼켰다. 그의 젓가락 소리조차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다. 나는 반찬 하나에 손이 가지 않았다. 별표 별표. 죄송해요. 이런 상황 만들게 될 줄 몰랐어요.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잘못한 건 없어.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수진이가 다시 오면 모든 게 끝날까 봐 겁나요? 나는 그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도 같은 겁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별표 별표. 그날 오후 수진의 작은아버지이자 내 남편의 친동생인 철호가 집에 찾아왔다. 그는 전직 교사였고 가족들 사이에선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형수, 시간 좀 괜찮으세요? 응, 들어와. 철호는 거실에 앉자마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수진이한테 연락받았어요. 지금 상황이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됩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가족 걱정이 아닌 감시자의 냄새를 느꼈다. 무슨 상황 말하는 거야? 형수랑 사위 사이에 어떤 감정이 생긴 것 같다고. 수진이 그랬어요.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말했다. 맞아. 감정이 생겼어. 내가 먼저 느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감정. 더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아. 철호는 말을 잃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형수. 정말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사랑이야. 누군가를 지키고 싶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눠지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뭔데? 별표 별표.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나를 용서했을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조용했다. 사랑도 있었지만 익숙함이 모든 걸 지배했다. 하지만 지금 이 젊은 남자의 눈빛은 내 모든 감각을 되살려주고 있었다. 별표. 며칠 후 동네 친구이자 나와 오래 알고 지낸 순영이 찾아왔다. 요즘 동네에 말 돌아다니는 거 알아? 무슨 말? 사위가 너랑 같이 산다는 얘기.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묘한 분위기라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침묵에서 이미 모든 걸 읽은 듯 보였다. 진심이야? 응. 순영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너답지 않다 싶으면서도 사실 좀 부럽다. 뭐가 부러워? 그 나이에 그렇게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별표. 그녀의 그 한마디는 이상하게 나를 위로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작은 위로. 누군가의 시선은 때론 죄보다 더 무겁지만 이해 하나로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별표. 그날 밤 그는 내 방 앞에 서 있었다. 혹시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거실로 나와 작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다. 오늘 수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내 심장은 멎는 듯했지만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다. 그리고 너는? 그는 눈을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미안하지만 이젠 수진이한테 돌아갈 수 없어요. 별표.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상처가 커서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 제 마음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별표. 그의 말에 나는 숨이 막힐 듯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나 그런 말 듣기엔 너무 늙었어. 그게 무슨 상관이죠?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누가 옆에 있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별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밤 서로의 손을 다시 맞잡았다. 이번에는 절대 떼지 않을 것처럼. 나는 그 아이의 엄마였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손이 나를 여자로 만들었다. 그 문장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이별의 예고처럼 들렸다. 별표. 봄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그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 그렇겠지. 별표. 며칠 전 수진이 내게 찾아왔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사람 마음이란 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야. 그녀의 말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엔 이미 정리된 결심이 숨어 있었다. 그 사람 보낼 거야. 엄마도 이제
놓아줘.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속문도 함께 닫는 듯 했다. 별표. 그래서 오늘 그가 내 앞에 서 있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편지를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예요. 그냥 마음 정리하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읽어도 돼? 제가 떠나고 나서요. 별표.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거실의 찻잔에 머물렀다. 우리가 함께 마셨던 차. 서로의 마음을 처음 나눴던 그 시간. 이 집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랑이란 게 누군가를 품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나는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왜냐면 그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별표. 그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그가 남긴 편지 봉투를 손에 쥔 채 시간이 멈춘 듯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저물었을 때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별표. 어머니. 제가 처음 당신의 손을 잡았던 그날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 따뜻함은 사랑의 불꽃이 아니라 제 상처를 덮어준 햇살이었다는 거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온기를 가지고 혼자서도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을 위한 기도가 될 겁니다. 별표. 나는 편지를 꼭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랑했다. 그 한마디가 이토록 완벽한 작별의 인사일 줄은 몰랐다. 별표. 며칠이 지나고 나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찬물이 끓어오르며 내는 소리가 마치 그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찻잔 2개를 꺼냈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그를 위해. 그리고 천천히 2잔 모두의 차를 따랐다. 이젠 내가 없어도 괜찮아. 왜냐면 너의 온기가 아직 이 집안에 남아 있으니까. 별표.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짝 스며들었다. 정원에 피어난 꽃들이 햇살 아래서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랑이란 게 꼭 함께해야만 완성되는 건 아니구나. 별표. 그날 밤 하늘엔 유난히 별이 많았다. 나는 찻잔을 손에 쥔 채 살며시 웃었다. 그의 온기와 나의 기억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거라 믿으며. 별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놓아주었다. 사랑은 떠났지만 위로는 내 안에 남았다.